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6월의 첫날 안녕하십니까.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미국은 지난 금요일 5월 시장을 닫았는데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 0.01% 하락에 그쳤습니다.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과 다르게 다우존스 지수는 올 한 해 들어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1.5% 상승이 올 들어서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한 하루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PC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근원 PC 물가 지수 월간 기준으로 0.2%, 연간 기준으로는 2.75%, 2.8% 상승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정말 물가가 둔화를 보이고 있구나, 올 들어서 이제 확실한 둔화세가 보이고 있구나라는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과연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소비 지출 데이터도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PCE 데이터가 무난하게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4.5% 수준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9월 인하에 베팅하는 패드와치상의 확률도 50%에서 55%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우려할 점, 시카고 PMI가 발표가 됐는데 리세션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주 무게감을 두고 볼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연쇄적으로 제조업이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확인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이번 주에는 ISM에서 발표가 되는 제조업 PMI 그리고 비제조업 PMI까지 발표가 되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관련해서 급등 우려 다시 불거지고 있고요. WTI 원유 선물이 77달러 선이 깨진 가운데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혹시나 움직임 없는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겠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중동 자금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AI 투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우려감 그리고 AMD와 빅테크 기업들이 손을 잡고 AI 가속기의 표준을 만들겠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금요일장에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좀 들려온 소식 덕분에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주가가 날아갈 수 있을지 오늘 밤 시장에서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델 테크놀로지 주가가 무려 18% 가까이 빠졌습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다라고 한 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AI 관련해서 숫자가 찍히는가 여부가 실적의 관전 포인트로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갭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갭과 관련한 OEM, ODM 업체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월을 열면서 5월 한 달을 한번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32%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애플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13.56% 상승으로 5월을 만들어냈던 애플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살펴봤을 때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엔 역시 빅테크 종목들의 기여도가 상당히 컸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형주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러셀 2000 지수 0.6% 오름폭 나타냈습니다. 자, 노력형 1등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말 사이에 대만에서 차세대 AI GPU 루빈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AMD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AI 가속기 동맹을 결성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지난 금요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번에 대만에서 TSMC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하게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AI 인프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결국에 핵심은 이번에 공개가 된 루빈에 HBM4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신제품 로드맵이 2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축소가 됐다는 것, 이 두 가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선을 과연 HBM4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 봐야 될까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HBM4, 이 생태계 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다 마이크론까지 가세해 있는 상황이죠. 모건 스탠리의 분석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2025년까지도 SK하이닉스의 HBM 시장의 점유율이 50%가량으로 가늠이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디램 시장 내에서 HBM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트렌드포스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매출 기준으로 30% 이상의 비중을 HBM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시장에 있어서 약간의 좀 스텝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HBM4를 개발을 해서 2026년에 양산을 한다라는 로드맵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2025년에 HBM4의 12단을 양산을 하고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16단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로드맵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콜에서 HBM 관련 로드맵을 1년가량 앞당기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던 SK하이닉스였죠. 이와 관련해서 과연 HBM4의 선점 위치는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IP 쪽이라던가 장비라던가 부품 후공정, 딴에서의 협력 업체들 그리고 우리가 HBM 관련해서 롤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을 신한투자증권에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관련 종목들 오늘 엔비디아 관련 소식으로 움직이진 않는지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입니다. 우리 시장은 목요일에 현충일 일정으로 인해서 휴장이 되고요. 이번 주는 고용의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츠부터 ADP 민간 지표 그리고 고용 보고서 금요일 날 나오는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12일이 FOMC이기 때문에 이번 주 블랙아웃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5월을 잘 닫아줬습니다. 이제 6월의 시작인데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또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올라주지 못했던 5월의 모습을 6월엔 좀 만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듭니다. 같은 바람으로 아마 투자자분들도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6월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둔 이 상황에서 국내 파트 지난 금요일이었던 5월의 마지막 거래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달을 둘러보자면 지난 마지막 거래일 봤을 때 그래도 선방에서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내내 참 힘들었던 한 달이었는데요. 마지막 거래일에는 소폭이나마 올라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1,380원 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수는 잘 버텼다. 특히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가면서 코스닥은 1% 가깝게 올랐고요. 막판에 신저가를 기록했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그룹 형제가 반등을 주었던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금 흘러내리면서 뒷심이 부족하긴 했는데 그 안에서도 대형주의 순환매는 계속됐던 하루였습니다. 1조 원 넘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팔았고 코스닥은 샀다라는 측면을 전해드리고요. 5월 한 달 흐름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좋았던 섹터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화장품주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고 해운주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의류주가 모처럼 만에 올라오면서 이 시간 금요일에 개장 중계 때도 전해드렸지만 미국의 갭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게 되면서 의류주들이 모처럼 만에 바닥권에서 상승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한세실업의 움직임까지 추가 상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포인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이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한 달을 복귀해보죠. 셀인 메이가 맞았을까? 사실 아쉬웠던 5월을 두고 보면 잠시 떠나 있을 걸이라고 후회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래도 이 순환매 움직임 안에서 꽤 기대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을 돌아보죠. 코스피는 월간으로 2%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보면 1월에 마이너스, 2월에 반등, 3월에 상승, 그리고 4월에 다시 마이너스를 하면서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2%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연간으로는 사실상 마이너스 한 1%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또 부진한 흐름이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3% 5월 한 달간 빠지게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던 4월에서 5월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연간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 기조는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달 이제 총정리가 나왔죠.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은 소폭 매수, 선물 시장에서도 판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확실히 5월 마지막 주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YTD 연간으로 봤을 때 19조 원, 그러니까 5월 23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21조 원을 담았었는데 한 주 동안에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도 마찬가지로 줄어든 모습 확인하면서 사실 5월 23일,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2조 원 정도 거래소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선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해드리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 배경. 미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4.3에서 4.6%까지 5월 중순부터 크게 올라갔습니다. 매크로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서 증시를 압박했다라는 해석이고, 이와 함께 고금리와 함께 환율도 올라가면서 이 긴축 기조가 계속되겠는데 이 강달러의 강세 움직임 계속됐습니다. 1,380원대 진입, 그리고 MSCI 편출입, 5월 마지막 거래일과 함께 수급 변동성 좀 있을 거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부진하다 보니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좀 나왔었죠. 이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 부진의 배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자면 조금은 답답했었는데 투자자별 매매 상위 등락률을 통해서 그 종목별 힌트를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쪽은 5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였습니다. 마이너스 5%로 월간 등락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외국인들이 끌어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같은 기간 동안 기관과 개인은 삼성전자 매수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외국인들이 팔았던 쪽으로는 마이너스 등락이 뚜렷하게,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샀던 쪽으로는 플러스 등락이 뚜렷하게 나오면서 결국은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에 좀 좌우됐던 한 달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2차 전지 팔았고요. 바이오를 팔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HBM의 승자 하이닉스는 사들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좋았죠. 이와 함께 AI와 기점으로 된 전력 에너지원 쪽으로 외국인들도 대장주들을 담아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원전은 AI 전력 에너지원 플러스 이슈, 수주까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담았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반면 기관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전력 에너지주를 서로 상반되게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기간 조선과 화장품을 담았는데 특히 기관들이 많이 사들였던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등락으로 상당히 좋았다는 점, 기관은 화장품에 집중, 삼성전자는 전력 에너지원, HBM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까? 6월에 복귀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겁니다. 코스피가 월간 계속 마이너스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그래도 120일선은 가까스로 지켜주면서 5월 마무리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 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이 6월 한 달간의 저점은 2,600 혹은 2,58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2,800, 2,850까지 상단을 열어두고 있는데 복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죠.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진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해은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다음 주에 6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 이제 코멘트를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말인즉슨 지표의 민감도가 높아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의 멘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PCE 발표는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안도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에서 이제 계속해서 미국은 배드 이즈 굿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화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6월 전체로 놓고 봤을 땐 이 미 국채 금리와 함께 매크로 진정성이 확인이 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환율의 연고점 다시 한번 터치가 되는지. 1394원이 지난 4월의 고점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며 1380원까지 올라와 있는 이 상단에서 이 달러와 금리의 움직임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22 인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인하 코멘트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달러가 더 세질지 여부 힌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BOJ까지 계속 완화 정책 이어가게 되면 역시 달러 강세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 두 가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회복 그리고 비반도체 순환매 주목 이렇게 두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AI 그리고 논 AI. 사실 미국 증시는 5월을 놓고 봤을 때 AI의 독주라고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계속돼서 1위에서 한 10위 정도 S&P 500에서 자리하고 있는 시총 상위주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AI 우리 시장 안에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제외하고는 독주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낙수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쏠림 현상이 강했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확산되는지 여부가 6월에 필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 AI, GPU, 루빈 공개와 함께 지금 들썩이고 있는 이 분위기, 오늘 장에서 차세대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고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 금요일에 흔들거리는 와중에도 YC 테크윙들의 강세 움직임 퍼졌습니다.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새로운 혁신, 애플 WWDC 다음 주 컨퍼런스 임박해 있는데요. 애플 관련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한 달 21%의 상승, 애플은 12% 바닥권에서 또 올라왔거든요. 이들의 추가 강세 여부도 AI 쪽에서의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AI와 논 AI 불균형 안에서 오히려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좀 쉬는데도 불구하고 논 AI 쪽의 순환매가 지난 5월장을 그래도 바쳤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등락이 좋았던 쪽은 역시 화장품.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5월 한 달 동안 10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중소형 화장품주의 승기를 들였던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 업데이트된 뉴스들은 5월 수출 좋았고, 그리고 지금 중동 쪽과의 이 화장품 관세 철폐 소식, 한중일 교류도 확대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울타뷰티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화장품주의 추가 강세가 이어질지 여부 평가가 필요하겠고요. 전력기기 쪽으로는 오히려 전선주나 기존에 달렸던 구리 관련 종목들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5월 막판까지 좋았던 쪽이 변압기, 원전, 신재생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원전과 신재생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뉴스,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가 되면서 2038년까지 태양광, 풍력, 원전 포함해서 무탄소 전기 70% 비중 올린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앞으로 이제 중동 쪽 그리고 체코 원전 수출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원전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았었는데 이 부분 반영될지 여부 잠시 후에 체크해드리고요. 소비 턴어라운드도 지금 미시장에서 하반기에 보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제 AI가 조금 너무 과열이다, 논 AI로 퍼질 거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산업재나 소비 쪽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나이키와 스타벅스가 지난 5월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갭도 실적이 좋았었죠. 의류 쪽 외에도 낙폭과대 소외되어 있는 소비 쪽 반등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쪽으로는 해운이 운임지수 3,000포인트 돌파했다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립니다. 시간의 등락에선 앞서 내용 살펴봤던 부분의 연장선이고요. HVAC 그리고 냉난방, 공조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잠시 후 정규장 표정까지 이어서 전략 체크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증권사에서 주목한 리포트 확인해봤습니다. 한국콜마,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화장품주가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는 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의 한 달이 될 거다.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커버리지 내놓고 있는데요. 같이 체크해보시고요. 네이버의 목표가 상향 조정도 눈에 띕니다. 여기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